우리가 이제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지유요?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해. 직선은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 뭐가 중요해요? 수지야? 뭐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기울기가 가장 중요해. 직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울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뭔지라는 것부터 한번 적어보자. 여기에다 내가 따로 그런 나는 만들지 않았지만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의 기울기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울기의 정의는 뭐야? 정의 뭐야? 아, 기울어진 정도. 그 좋아. 근데 수학적인 정의? 기울기의 수학적인 정의 뭐예요? 맞아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에요. 이게 기울기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울기를 기울기가 있어. 기울기를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에요. 오케이? 얘를 나중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쓰기도 할 거냐면 델타 x라고 쓰는 건데 델타 y라고 쓰는 건데 너희가 뜻하는 이 델타다라는 것은 그리스어의 D야, D. 오케이? 근데 영어로 D가 시작하는 단어 중에 뭐를 뜻하는 거냐면 D가 이 거리라는 영어가 있잖아. 디스텐스라는 거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뭐냐면 변화량이에요. x에 대한 변화량, y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오케이? 두 점에 대해서 어떤 두 점을 찍든 간에 이렇게 두 점을 찍어도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게 이제 m이고 n이라고 놓자. m분의 n은. 어떻게 두 점을 찍었어? 이 점이랑 이 점을 찍었는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a, b라고 할까? a, b. 어떤 두 점을 찍든 간에 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은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는 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의 형태로 배운 적이 있어요.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첫 번째는 이런 형태로 배운 적이 있어요.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붙이는 거야. 옛날 교육과정에서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정의되는 경우. 오케이? 그리고 일반형이다라는 것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정의되는 경우. 는 0이라고 정의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표현된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함수라고 불러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음함수에 대한 용어는 나중에 나오거든. 언제 나오냐면 미적분 할 때 배워요. 미적분 할 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미적분 할 때 그 다음 그때까지. 아니면 기하 벡터를 할 때 그때 음함수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오케이? 그 전까지는 그냥 x, y는 0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함수가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아무튼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조금 이따 합시다. 오케이? 일단은 표준형이 이제 나타내는 형태는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냐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기울기예요. 얘가 뭐예요? y 절편이에요. 오케이? 너희들 중에 혹시 y는 3x 플러스 2야. 이거 y 절편 뭐예요? y 절편 뭐야, 수지야? 2야? 2,0 아니야? 2예요? 이거 좌표 아니에요? 알겠지? 이 좌표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x값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y절편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y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야. 오케이? 뭐코마 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y값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옛날에 이제 내 중학생들 한창 가르칠 때 애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좌표를 적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울기랑 y절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가 이제 x축, y축을 잡아서 x축, y축 원점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직선이 이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요.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렇게 도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걸로 이루는 각이 있을 거야. 이 각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건데,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세타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탄젠트 세타야. 오케이? 탄젠트 세타. 이 세타라고 했지? 이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해요? 탄젠트 값은 항상 뭐가 필요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지? 그지?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기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필요한데, x가, 이게 이제 기울기가 m이잖아. x가 1 증가하면 이 y값은 얼마 증가해요? m만큼 증가하겠지. 이게 기울기잖아. 그래요? 탄젠트 세타와 뭐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등장할 거예요. 탄젠트 45도 뭐예요? 1이에요. 탄젠트 60도 뭐예요? 루트 3이에요. 외우세요. 혹시 안 외운 친구들이 있다면 탄젠트 30도 뭐예요? 루트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3분의 루트 3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유리아는 맨 나중에 시키는 거니까 그냥 루트 3분의 1 이렇게 기억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직선이에요. 이러한 직선. 우리가 이렇게 y는 x, y, x, y 원점이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 이런 직선 뭐야? 뭐 2라고 하면은 y는 2지. 이거 맞아? 끄덕이 치고 있었다. 뭐야? x는 2지. y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x는 2라는 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나는 좌표 평면의 모든 직선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네. 기울기가 없는 경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반례적인 경우,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경우는 하나쯤 기억해 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는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아닌가? x는 2였냐?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2 되는 거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경우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위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 밑에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한 3번 바뀌기 전에 이런 용어가 있었거든. 지금 안 나와. 오케이? 그냥 나는 이렇게 부를게요. 나는 그렇게 배웠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들을 하나씩 세워볼 건데,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들은 무조건 세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봐봅시다.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니까, 당연히 x축과 x축하고 평행이야. 그러면 x축하고 평행이네. 아까 처음에 봤더니 x축과 평행하면 어떤 값만 가져요? y값만 갖는 거네. 그래요? 그러니까 y는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y축과 평행해요. y축과 평행해. y축과 평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x는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는 b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은 나는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점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점을 x, y라고 놨더니 이 x랑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는 뭐야? x값이 다 2지? 그래서 x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데 얘는 x값밖에 모르잖아. y값이 어떻게 안 바뀌잖아. y값은 이제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x는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기울기야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라고 했냐면 기울기다 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m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한 점을 a, b라고 놓고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읍시다.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희세요. 정신 차려. 우리가 이제 얘 직선이 뭐를 지나냐면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 어떤 두 점을 찍던 간에 이렇게 두 점을 찍든 이렇게 두 점을 찍든 이렇게 두 점을 찍든 항상 그 b는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기울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고자 싶은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점들의 이 관계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x, y라고 놓으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항상 무엇이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x-a 분의 y-b가 뭐로? m으로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b는 m의 x-a라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다면 이거 충분히 배웠을 거야. 그래요? 근데 이 식이 오늘 배우는 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스토에서도 배울 거고 미적분에서도 배울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y-b는 m의 x-a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y는 m의 x-a 플러스 b라는 식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오케이? 이 식을 좀 더 많이 쓸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는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이게 모든 교과서에 공식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나는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첫 번째 식만 알면 되는 건데 굳이 두 번째 식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안 주어졌다라는 뜻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점이 주어졌는데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진 것 뿐이에요. 두 점, 한 점을 a라고 놓고 얘 x1, y1 또 다른 점을 b라고 놓고 x2, y2라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이제 두 점이 주어졌을 때도 이거 애매하거든. 왜냐면 y값이 똑같은 데 있고 x값이 똑같은 데도 있어. 이거 좀 더 해보자 일단. 근데 이제 일단 기울기를 줘야 되니까 기울기는 뭐가 돼요? x2-x1 분의 y2-y1이지. 이게 뭐예요? 기울기예요. 오케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x2-x1 분의 y2-y1에 이 점을 지나치거나 이 점을 지나치거나 어차피 다 상관없지? x-x1 플러스 y1이 되거나 y는 기울기가 x2-x1 분의 y2-y1인 거는 일정하니까 x-x2 플러스 y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거나 이게 되는 거라서 어차피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없지만 여기서 구하는 거는 역시 뭐다? 기울기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간혹 어떤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냐면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는 있어요. 2,1이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기울기가 없거든. 근데 항상 어떤 값이 일정해요? 2의 값이 일정하지? x의 값이 2로 일정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당연히 어떻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2,-4, 4,-4. 얘는 뭐야? y값이 항상 일정하네. y는 마사라고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x값이 일정하거나 y값이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근데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어떻게 두 점을 지나는 a가 뭐냐면 a가 x1, y1이고 b가 x2, y2인 직선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교과서에 어떻게 써졌냐면 그냥 이렇게 써졌어요. 얘로 써졌어, 얘로. 그래서 나도 얘만 적어 놓을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아까 지금 두 번째 적었던 식은 그냥 너희가 어떻게 써도 나는 이건 너희가 어떻게 쓰든 다 맞다고 할 거야.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맞다고 할 거예요. 근데 x1, y2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 오케이? 이런 부분만 너희가 주의해주면 돼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절편, y절편은 우리가 이제 한번 표현해 볼까요? x축, y축. 그러면 얘가 이제 x축, y축 원점인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a고 b인데 x절편, y절편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y는 기울기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이게 마이너스 a 값이잖아. a 값이 음수값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a만큼 증가한 거지. 그 다음에 b만큼 증가한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이 b예요. 오케이?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해서 b를 양변에 나눠봤더니 b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인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굉장히 빠르게 세울 수 있지? 그렇지? 딱 봐도 너희들이 바로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어요. y에 대해 0 대입하면 x절편, y에 대해 0 대입하면 x절편 구하는 거잖아. y에 대해 0 대입했더니 x는 a 나오지? 그렇지?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 y절편이다라는 것은 x값이 0일 때 y값이잖아. 그래요? x값이 0일 때 y값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거요. 이거 3번 얘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기억해도 되고 안 기억해도 좋아요.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네 번째는 안 쓸 거야. 어차피 기울기 구하고 한 점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울 거예요. 네 번째 식은 안 쓸 건데 이 마지막 식을 있잖냐, 마지막 식. 얘는 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쓸 수 있다면 쓸 거예요.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 이거 당연히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지. 그럼 시험 볼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x절편, y절편, a, b라고 놓고 증명해보라고. 너희 증명해보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직접 증명해봐야 돼요. 알겠지? 그런 과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 봐봅시다. 나의 목표. 너희들이 옆에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야.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지 말까? 한번 해보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요. 이게 직선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예요. 그러면은 뭐가 주어진 게 입니다 라는 거야? 탄젠트 값이 주어진 게 입니다 라는 거예요. 탄젠트 값이 60도면 얘는 1 증가할 때 루트 3. 그렇지? 탄젠트 60도 63이니까. 오케이?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제 y는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루트 3,1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너희들이 나 이거 전개 잘 안 할 건데 이번 한 번만 해줄게. 항상 너희들이
전개해서 계산할 거야. 오케이? 이거 한 번만 해줄게요.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뭐야? 기울기 뭐야? 이 증가할 때 육감소였네. 이 증가할 때 육감소였네. 그래요? 기울기 마이너스 3이에요. y는 마이너스 3에 어떤 점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계산이.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오케이? 그래요? 어떤 점을 이용하든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좀 어렵다. 3번. 사과할게요. 내가 이 부분 잘라서 잘 넣을게. 가보자. 그 잘못 푼 거 잘라가지고 이 부분으로 교체할게요. 봐봐. 우리가 y절편이 x절편의 3배래. x절편이 y절편의 3배래. 그럼 얘가 a면 얘가 3a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이 3a분의 x 플러스 a분의 y는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을 지나는 거니까 양변에 3a를 곱하지? 양변에 3a를 곱해버리면 얘가 1 플러스 얘가 6은 3a가 되는 거네요. a는 뭐가 돼요? 3분의 7이 돼요. 오케이? a가 3분의 7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대입해 줬더니 7분의 x 플러스 3분의 7y는 1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건 구해줄 수 있지? 번분수 처리하면 3이 올라가고 양변에 7 곱해버리면 이렇게 써도 되고 양변에 7 곱해버리면 x 플러스 3y는 7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기울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울기의 가장 큰 특징 뭐가 되겠습니다? 어떤 두 점을 찍던 간에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3,2 이 정도 있을까? 기울기 음수일 것 같지? 이렇게 하자. B가 마이너스 3,2고 A가 마이너스가 아니네. A가 1,4고 C가 5,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 마이너스 3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4 마이너스 2예요. 이거랑 이렇게 기울기 5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4가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A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어떤 두 점을 잡든 간에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요거에서 요거 뺀 거에다가 요거에서 요거 뺀 거예요. 요거에서 요거 뺀 거예요. 오케이? 이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 다음 보자. 우리가 이제 넓이를 이등분한데 넓이 이등분한대요. 그러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넓이 이등분할 때는 이거 항상 어쩌면 되냐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돼요. 오케이? 사각형에 이 교점만 지나면 어떻게 되든 넓이가 다 이등분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교점만 지나면 이렇게 돼도 넓이가 이등분돼. 왜? 이거 각 똑같고 이 각 똑같으니까 이 길이가 똑같거든. 실제로 이 길이가 똑같거든. 오케이? 근데 정확히 얘랑 대칭적인 형태니까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봐봐. 이렇게 나눠놨더니 이 넓이 똑같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얘랑 합동이잖아. 넓이 똑같지? 얘랑 합동이잖아. 넓이 똑같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만 지나면?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평행사변형도 똑같아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요 대각선의 교점 구하는 거니까 이놈의 중점 4, 이놈의 중점 3. 항상 4,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y는 기울기가
얼마 증가할 때? 5 증가할 때 얼마 증가했어요? 5 증가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를 지났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났죠요. 오케이? 그럼 직선의 방향 세워줄 수 있지?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봐보자. 이거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당연히 지금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너희들이 숙제는 계속적으로 풀어. 마지막에 오답이 이제 시간 좀 남으면 오답은 바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숙제를 하고 그러면 다 끝내고 한꺼번에 오답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숙제는 지금 어디가 될 거냐면 기다려 봅시다. 우리의 숙제는 너희가 자취를 다 물어볼 것 같단 말이야. 직선의 개형. 여기까지 1029번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결해서 1029번까지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우리 금요일날 보고, 금요일날 우리 테스트 항상 볼 건데 수업한 내용 그대로 볼 거니까, 수업한 내용 그대로 볼 거거든. 이거 그대로 볼 거거든. 요거랑 요거 뒷부분 우리가 안 한 거 있잖냐, 요거랑 요거 그대로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너희들이 공부해 오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뒷페이지 넘겨보면 오답은 우리 좀 이따 합시다. 오늘 좀 시간 남을 것 같으니까 오답은 좀 이따 하고,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세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는 4번면을 모두 구해주시오 라고 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부호를 너희들이 판정하는 게 첫 번째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처리할 때는 너희들이 이제 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y는 mx 플러스 n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주세요. 기울기랑 y절편 구해가지고 처리해주세요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x절편 절편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x절편 y절편 구해서 처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제 첫 번째 y는 mx 플러스 n에 대한 형태로 정리를 할 건데,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안다라고 해서 지금 a, c의 부호랑 b, c의 부호를 아는 거니까 확실히 a, b의 부호랑 b, c의 부호를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일이 대입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C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 C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호 판정을 해봤더니 A, B 곱한 거는 지금 A, B, C 부호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기울기는 부호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지. 그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그 다음에 Y절편의 부호도 뭐가 돼요? 이것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기울기가 감소하는데 y절편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나는 4분면은 2, 3,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답을 구하려면 제 2, 3, 4, 4분면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를 봐보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A, B의 부호가 음수고 B, C의 부호가 양수야. 이런 건 쉬워요. 왜? 딱 보면 나오니까. A, B분의 A의 부호나 A, B의 부호는 어차피 똑같은 거지.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적어볼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됐다라는 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직선을 나타내 봤더니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거냐면 x축, y축 그려졌더니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이 음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나는 4분면은 1, 3, 4. 그래서 제 1, 3, 4, 4분면을 지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거는 b가 0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봐봐. b가 0이면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핵심이에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라서 함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다면 분모가 0이 되면 b가 0이 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x 값이 일정한 값이네. 이렇게 이제 작품에 x 값이 일정한 거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직선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x의 값이 음수예요. 그래요? 그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나겠습니다. 2, 4분면, 3, 4분면. 제 2, 4분면, 3, 4분면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A, B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바로 보이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야. 나머지는 이 두 개는 쉬웠는데 이 첫 번째 거.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A, B 부호를 각각을 적어주면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어떤 방법도 있냐면 당연히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닐 거니까 나는 이 B분의 A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 B에서 이거를 나눠버릴 수 있어. 어차피 이거를 나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눠버리면 나눠볼까? 나눠봤더니 B, C분의 A, C인데 얘가 B, A예요. 오케이? 얘는 어차피 양수겠지. 양수로 나누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